잠잠했던 롯데 스토브리그가 갑자기 뜨겁게 달궈지고 있거든요. 일단 정말로 원투펀치의 당장 눈에 보이는 기량만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일단 이닝이나 뭐 적응력도 봐야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한신 타이거즈 1군 투수 코치를 롯데행으로 완성시켰어요. 게다가 이 한신이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최강 불펜을 일궈 우승 원동력을 만들었던 코치가 전격 한국행을 됐습니다. 바로 한신 타이거즈 1군 코치였던 카네무라 사토루죠. 롯데자이언츠를 향하자, 그러니까 국내 야구팬은 물론이고 1군 야구팬들까지 놀란 거죠. 왜냐하면 한신 타이거즈 소속이었던 카네무라 사토루 투수 코치를 롯데로 오게 됐다. 근데 이 코치님이 뭐가 좋으냐면 젊은 투수 육성 능력이 탁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25 시즌 한신 타이거즈의 선발과 불펜진을 모두 성장시켜 센트럴리그 우승에 기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는 정말로 기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 롯데는 기대되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찍었었지만, 자, 그러면서 한신의 2년 만에 센트럴 리그 우승에 기여한 지도자인데, 정말 신기하게 2006 시즌 새로운 코치진을 향한 새로운 바람을 도입하기로 해 10월 31일 카레무라 코치가 퇴단당했어요. 그러면서 카레무라 코치는 이 후지카와 큐지, 이 두 선수 모두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잘 아는 그런 1번 투수인데요. 어쨌든 리그 굴지의 구원지를 만드는데 일조했죠. 그러면서 한신 타이거즈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냈고, 거기에 이제 우한 필승조 투수 이시이 다이치도 있고 저한 필승조 요오카 마사키도 한신 불펜의 축이었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시이는 특히나 53경기에 나와서 평균 자책점 0.17, 무려 50경기 연속 무실점. 이 선수가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거기에는 코치님의 역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박준혁 롯데 단장은 정말 좋은 기회가 닿아서 모셔올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직접 만나 뵐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신의 우수한 투수 자원을 육성해낸 가네무라 사토로 코치가 구단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 사실 FA를 영입하면은 굉장히 좋긴 한데, 이 롯데가 FA로 굉장히 아픔이 있죠. 유도노, 네. 차마 말하기도 힘든 그 FA가 있잖아요. 실제로 FA는 당장 성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팀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FA가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롯데 팬들이. 그런데 아마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윤성빈, 홍민기, 이민석, 광속구 트리오가 26 시즌에 반등할 수 있을까? 라는 영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 가능성이 이제 엄청 높아졌다. 자체 육성으로 승부한다고 했는데 자체 육성에 정말 알맞은 코치님이 왔고 육성이 미래다 라는 기사도 나은 거죠. 당연하게. 그러면서 이게 이 코치님을 모셔왔다는 거는 뭐냐면 선수들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속 150km를 훌쩍 넘기는 강속구 투수 홍민기, 이민석, 윤성빈 등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에 집중할 예정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롯데는 그렇다면 9년 만에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을지, 지금 굉장한 원투펀치로 보여주는 이 선발과 특히나 뭐 선발인 이민석 선수의 성장은 더더욱 중요한데요. 이 롯데가 아무리 타격이 좋아도 타격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좋았다가 결국 막 2위도 하고 3위도 했다가 결국 아쉽게 가을 야구를 못 간 데에는 이 불펜진도 무너지고 뭐 선발진의 아쉬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수진은 10개 팀 가운데 평균 자책점이 8이에요. 그리고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7입니다. 그만큼 좋지 않죠. 10위가 키움이니까. 그런데 평균 구속은 147.3으로 한화 이글스에 이어 2위에 올랐어요. 그만큼 강속구 투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네무라 코치도 오자마자 이 투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최근에 한국 야구는 신체적인 능력에만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실제로 일본 투수들 보면 몸은 한국 투수들보다 작은데 막 150 후반대를 막 던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피지컬만 봐서는 한국 투수들이 더 키도 크고
뭔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야구는 당연히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멘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본에서 쭉 다뤄왔기 때문에 경험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공만 빠르면 안 되고 거기에 정교한 변화구가 한 개, 사실은 두 개가 필요하죠. 그것이 1군에서 활약할 투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수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왜 이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자, 윤성빈 선수 LG전의 선발 등판에서 정말 힘든 1이닝 9실점, 충격적인 그 실점 이후에 6월 15일부터 더 충격적인, 지금 보세요, 계속 무실점이죠. 6월달, 7월달, 8월 12일까지 실점이 없어요.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197cm에서 떨어지는 낙차 큰 포크볼을 타자가 칠 수 있나? 이 빠른 직구 다음에 실제로 160km 직구도 던진 적도 있고, 이런 선수를 가다듬어 준다면, 자, 근데 이 선수 성적이 결론적으로는 자책점 7.67로 끝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밸런스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가진 재능은 어마어마해요. 이런 직구나 이런 포크볼은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윤성빈 선수기 때문에 가능한 직구와 포크볼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밸런스를 잡으면서 자기 구종으로 만드는 것이가 일단 1차 목표. 3구종까지는 일단 그거 되고 나서, 밸런스 잡히고 나서 3구종을 노려야겠죠. 그래서 윤성빈 선수가 꼭 이렇게 한번 좀 잡혀주면은 뭐 한국 야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롯데 팬들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9이닝당 삼진율 14.7개는 그야말로 리그 최고다. 폰세, 뭐 와이스, 뭐 정우주, 앤더슨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짜 대단하다는 거죠. 그 잠재력이. 거기에 홍민기 선수는, 요거는 사실 입스만 치료하면 되는데, 자, 홍민기 선수는 더 센세이션이었죠. 이 선수 뭐 1군 기록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선수인데 기대를 뭐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갑자기 좌완 투수가 나와서 간보아도 아니고 막 갑자기 1이닝 던지더니 갑자기 4이닝 3이닝 막 던져요. 5이닝도 던지고,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야, 이 선수 공 어떻게 치냐? 완전 리그를 폭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좌완이 153바 쉽게 던지면서 거기에 각이 큰 슬라이더까지 던지니까 그야말로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갑자기 입스가 왔죠.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고, 갑자기 존 안에 공을 던지지 못하고, 훈련도 안 하면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혀 던진 적이 없던, 그러니까 합쳐서 4이닝 던진 게 끝이었는데 1군에서 이 선수가 와서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투구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지만 좌완이 이점을 살려서 우타자들도 아예 못 쳤어요, 이 슬라이더를. 그래서 9이닝당 삼진율이 11개인데 이 볼넷이 많아지고 삼진율이 줄어든 거는 마지막 입스 때문이었죠. 어쨌든 이거를 또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또 궁금하고요. 거기다가 이민석 선수는 보시면 2003년생, 제가 갈수록 어린 선수들로 가고 있는데, 이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가만히 둬도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 이 코치님이 오시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6월달, 7월달에 자책점 2.95, 2.45로 그야말로 롯데 팬들이, 야, 됐다, 드디어 됐구나, 롯데 선발 나왔구나, 강석구 선발 나왔구나, 5선발이 아니라 박세용도 뛰어넘는 3선발이 나왔구나 라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죠.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죠. 그래도 이 투피치로 국가대표에 뽑힐 만큼 실제로 이렇게 구속 87이닝을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본인 뭐 기준에서 많이 던졌죠. 87이닝을.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던져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체력 관리 같은 게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 1년 차라고 봐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삼진율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슬라이더가 완벽하게 프로에서 삼진을 잡아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슬라이더 좀 가다듬고 체인지업도 던질 줄 아니, 여 3구종 정도는 제 생각에는 비율 높이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것을 코치님이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 재밌어요.
아시아 쿼터로 고야마 선수가 왔는데 155km 강속구거든요. 근데 이건 뭐 일부러 롯데 스타일로 뽑았나? 2군에서 23이닝에 4사구가 28개. 자책점이 6.4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수기는 한데 지금 제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치님 믿고 일단 강속구 뽑아놓고 다듬으려나?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이 선수가 최고 시속 155km까지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능은 확인했어요. 왜냐면 요코하마에서 9시즌 통산 1000이닝 이상의 풍부한 경험이 있고 선발과 불펜을 모두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낙차 큰 포크볼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 선수까지 코치님이 싹 살려내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죠. 그래서 롯데는 FA 영입이 없었지만 FA 영입보다 더 좋은 육성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